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타의 나윤석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디 비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비에 강하긴 하지만 꼭 손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리창에 유막 제거, 그리고 발수 코팅, 와이퍼 점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KG 모빌리티의 액티언 이야기입니다. 사전 예약 하루 만에 16,000대를 넘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완벽하게 신형도 아닌데 무슨 이유에서 이런 대성공을 거뒀을까? 궁금한 점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 액티언이라는 모델 코드네임은 J120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지기로는 이게 토레스 쿠페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그래서 와, 토레스의 다이나믹한 버전이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토레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액티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과거의 쌍용의 헤리티지에서 가지고 왔죠. 그게 잘한 일일까?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번에 KG 모빌리티하고도 이 토레스 쿠페 액티언 관련해 가지고서 했었는데 뭐 이제는 모델이 공개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걸 토레스 쿠페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니요, 굳이 왜 쿠페예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레스의 디자인을 옆에서 보세요. 뭔가 좀 독특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2열쯤에서부터 이 지붕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물론 2열 시트이기도 하고 C필러 가까이기도 한데 거기가 그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차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올라왔다가 뒤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나 이 적재함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그래서 유틸리티를 키우는 쪽으로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C필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딱 자르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 데코레이션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실용성 부분에서나 디자인 랭귀지에서나 사실은 되게 액티브한 디자인 랭귀지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스 쿠페라고 했었던 이 액티언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차가 쿠페 같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쿠페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당연히 토레스에 비해서 지붕 라인이 낮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붕 라인이 낮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비로소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툭 튀어올랐다 툭 내려가는 이러한 조금 비정상적인 독특한 지붕 라인을 이렇게 매끈한 지붕 라인으로 이제 정리한, 그래서 비로소 정상이 된 디자인이었던 거죠. 물론 뒤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붕 라인이 정리가 되고 낮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으로 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쿠페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차체 길이가 좀 길고 중후하게 가라앉은, 쿠페로서의 다이나미즘보다는 데코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어서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게 지붕 라인이 무슨 페스티벌 라인도 아니고, 물론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이걸 쿠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기껏해야 슈팅 브레이크 SUV? 근데 이런 어려운 이름을 쓰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좁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쿠페란 이름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왜 좁은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자신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쿠페라는 이미지는 당연히 다이나믹한 어떤 이미지상에선 좋은데 쿠페?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뭐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타는 차 아니야? 하고서 조금 시장층이 대중적인 것에서는 옆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더 넓은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포지셔닝을 하고 이름을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KG 모빌리티는 라인업이 풍성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막내 티볼리가 있는데 티볼리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 위에 코란도가 있긴 하지만 미안해요. 솔직히 유명무실하죠. 그 위에 토레스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토레스는 준중형급이에요. 준중형에서 조금 크긴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중형 시장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준대형 시장에 렉스턴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렉스턴 스포츠라는 픽업이 있어서 그게 이제 중형 SUV 시장을 대충 커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정확한 라인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위 토레스 쿠페라고 하는 지금 액티언을 그때 딱 봤을 때 이 차 실제 크기보다도 더 길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되게 단정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쿠페라는 이름으로 구석에다가 쳐박지 말고 이 차를 토레스보다 한 칸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반 칸 위에 앉은 모델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풀사이즈 중형 SUV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그 D 마이너 세그먼트, 그러니까 전에 QM6가 가지고 왔었던 포지션 있죠.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언뜻 봐서는 중형처럼 보이고 잘생겼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보다는 살짝 작거나 스펙이 낮은,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낮으면은 그런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고객들은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G 모빌리티한테는 중형 SUV 시장에 모델이 없다. 그걸 지금 활용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이미지와 포지셔닝을 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는 이걸 갖다 쿠페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지셔닝 상으로는 토레스보다는 확실히 한 칸 위에 있는 모델의 이미지를 액티언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양쪽 걸 다 가지고 온 거죠. 쿠페의 이미지도 완전히 버리고 싶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한 칸 위에 쪽에 모델의 이름을 이 브랜드 헤리티지에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붕 낮으니까 토레스보다 2열 거주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토레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직접 앉아봤을 때 2열 거주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천정이 붕 떠 있는 것보다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이 뭔가 세단에 가까운 느낌 있죠. 왜냐하면 지금 KG 모빌리티한테는 그 세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조금 우아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액티언 J120이 더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토레스보다는 살짝 어른스러운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액티언이 왜 이렇게 초반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토레스잖아. 토레스 디자인 살짝 바꾼 차 아니야? 엔진도 똑같은데. 그리고 보신 분 계시겠지만 실내도 디자인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그렇게 산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고스펙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상위 세그먼트 모델이라고 해서 스펙이 반드시 높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차를 타는 데에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엔진들, 뭐 토레스가 사용하고 액티언이 사용하는 1.5 터보 170마력짜리 엔진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세그먼트 위의 모델이라고 보여지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낮고 긴 듯한 조금 커 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토레스에서는 기본 적용되지 않았던 옵션들을 액티언에서는 기본 적용을 좀 더 해주면서 가격을 높이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실속을 찾는 고객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시쳇말로 내가 토레스 풀옵션을 사는 거에 비해서 액티언의 중간급을 사더라도 옵션에서도 별로 떨어지는 거 없는데 그렇다고 돈도 더 많이 내는 것 같진 않더라. 이러면은 조금 더 커 보이고 위에 급차처럼 보이는 대로 가는 거. 솔직히 조금 돈 더 낸다고 하더라도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액티언이라고 하는 차는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그리고 토레스의 특성, 그리고 이미 토레스에서 검증된 모든 기술과 하드웨어들을 조금 세련된 디자인 언어에다가 조금 길어진 차체,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많이 약진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엔진차들이 다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게 대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직도 그냥 엔진차, 특히 가솔린 차라면은 뭐 못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충분하게 내가 하이브리드를 사가지고서 그 추가 비용을 언제 뽑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대중적인 고객들이 충분히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런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액티언의 어프로치가 절대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경제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참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래가 조금 두렵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금년 상반기 지금 결산을 해봐도 현대차 그룹도 내수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애지간하면 차를 바꾸는 거를 미루는 겁니다. 저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것도 전기차는 좀 비싸기도 하니까 비싼 차를 사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그래서 좀 미뤄두는, 그리고 기왕에 있는 차를 좀 더 타는 이러한 트렌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금 좀 커 보이지만 저렴한 실속이 있는 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차를 선택하는 것은 뭐 굳이 더 미루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뭐 제가 가격을 예상을 하기로는 이 액티언의 가격은 한 3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초반 쪽에 좀 가깝겠죠? 초반 쪽에 좀 가깝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비싸지 않냐? 예, 사실 이 KG 모빌리티 차가 딱 액면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싸진 않아요. 하지만 추가해야 될 옵션이 현대 기아차처럼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최종 가격에서는 확실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차는 여전히 조금 더 실속이 있는 고객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차구나 라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사이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하여튼 르노 브랜드의 그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탈됐던 고객들, 굳이 내가 돈 수천만 원을 쓰면서 구설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테는 사실은 이 액티언이 좋은 대안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액티언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랑콜레오스를 사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이브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 그랑콜레오스는 2.0 터보 아니면은 이테크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부터 이미 이 액티언보다는 한 반 칸 높아요.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액티언은 요즘 같은 불경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선택하기 아주 편안한 목적지가 되었다. 게다가 시장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도와준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 일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KG 모빌리티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뭐 픽업도 전기 픽업도 나오고 뭐 이제 뭐 미니밴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쪽 시장도 작진 않겠지만 이렇게 중형 SUV 같은 주류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이런 주류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더 시장을 넓히고 수비 범위를 넓혀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특화되어 있는 시장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훨씬 더 라인업이 볼륨 제너레이터 라인업과 아이코닉한, 그리고 자신의 독창적인 독특한 시장,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탄탄한 라인업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KG 모빌리티 여러분, 이번에 액티엔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사전 예약을 실계약, 그리고 나서 확실한 출고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